닭비. 예, 총괄 PD 김용화입니다. 블루아카이브 PD를 맡고 있는 안경섭입니다. 제가 원래 원래 이 방송이 저희 팬분들은 선생님들은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나와야 된다. 뭐 결코 제가 나오기 싫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흑역사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루아라고. 이루아가 실패하는 바람에 제가 나오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네, 이루아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요. 당시 원래 캐릭터를 저희 학생들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어째서 아로나를 하지 않으셨는지. 아로나나 저희 학생들로 하면 아무래도 이 방송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감수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감수 부하가 늘어나던 때라서 도저히 학생들로 했을 때 내용을 맞추면서 진행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그만 이루아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려고. PD님 처음으로 좀 그 멘트가 긴 거 그러니까. 보니까 예. 네, 굉장히 기시네요. 근데 그러나요? 그래서 빠르게 이루아의 반응을 보고 죄송합니다. 도계자를 받고 제가 나올 각오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칸나 수영복 일러스트 작업 당시에는 대책이 3장하고 같이 작업이 병행되고 있어가지고 코코산도님이 엄청 힘들어하셨는데요. 그런데도 아주 잘 나왔죠. 예, 보면 바로 알 수 있지만은 골반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디자인 관련해서는 뭐 워낙 뛰어나신 분이라 다른 생각 없이 그냥 바로 경영이다, 그 외에는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셨다고 전달 주셨는데요. 떠오르는 이미지가 많이 확고해가지고 디자인적으로는 튜브를 들고 있을지 캔커피를 들고 있을지의 정도의 고민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수영복이 흰색인 이유는 단순히 본인의 취향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사람이 저의 사수인가? 아주 좋은 회사군 하는. 흰 수영복 좋은데요? 저도 그때 수영복 디자인했을 때 라는 그 약간 그 모의 용어가 있죠. 그 달라붙는다라는 형태의 그 의미인데, 달라붙으면 이게 뭐 바디 페인팅 같고 3D 팀에서도 뭔가 하여튼 바스트 모핑이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별로 안 이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형태도 있는데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코코산돈이 그러면 살찌어서 보여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 디자인이 됐습니다. 좀 저로서는 아쉬운데 유저분들은 좋아해 주시니 뭐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자, 그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오리는 평소 무겁고 차가웠던 느낌이 드는 복장과 대조되도록 부드러운 색채의 조합과 익숙한 기성복 양식으로 작업되었습니다. 초기의 시안에서는 바다에서 사오리가 DJ를 한다는 맥락이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이었는데요. 중간에 이게 아르바이트를 하던 이라는 맥락이 추가된 거를 눈치채서 수영복보다는 편하게 작업하러 온 일상 복장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뭐 일반적인 수영복 모습을 못 본 거는 아쉽긴 하지만 그간 워낙 철저하게 무장하고 다녔던 사오리였다 보니까요. 보다 편안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게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젠가는 사오리의 제대로 된 수영복도 꼭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예, 뭐 사오리는 워낙 스타일이 좋으니까 모델 같은 걸 해도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번 그 자아찾기 때는 수영복 그라비아 모델을 해야 하는데 뭐 한번 꼭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메모리얼 그려주셨고요. 애니 담당자 분께서도 히어리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작업 시작부터 너무 좋아서 작업을 하셨고요. 덕분에 이제 애니 담당자 분께서 수영복 히어리를 더욱더 이제 매력 있게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어리 수영복의 이제 메모리얼 로비에도 후부키 수영복과 같이 볼당기기 상호작용이 들어갔는데요. 히어리의 볼당기기도 연출 담당하신 분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아까 그 후부키를 담당하신 분과 동일 인물이 맞고요. 수영복 히어리 같은 경우에도 그 맥락과 딱 맞기도 하고 그 수영복 후부키 때 이제 한번 논의를 거친 사양이라 수영복 히어리는 매끄럽게 진행이 되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담당하신 이제 애니 담당자분께서 원래 볼 말고도 다른 곳을 이제 당기는 것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다른 부분을 저희가 먼저 당겨봤는데 시각적으로 히어리가 좀 덜 이쁘게 보이지 않아서 더 이쁘게 보일 수 있는 볼 당기기로 이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뭐 어딜 당기는 그 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아니요, 그거는 이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거는 배여야만 할 텐데요. 배웠어. 네, 히어리의 모델링 문제아들이 등장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7주에서는 각 문제아 집단에서 두드러지거나
뭔가 특기할 만한 죄명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어째서인지 이 죄수의 일본식 한자인 수인으로 읽으시면서 뭐 일곱 죄수가 일곱 퍼리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오인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예 퍼리가 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요. 그런 설정도 없었습니다. 뭐 일단은 그래서 일곱 죄수의 조형이나 그 죄명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내부로 뭐 사전 논의도 하고요. 좀 조율도 끝난 상태인데 다만 이제 신규 적학생을 내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 등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공개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빠르게 7명 전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일곱 죄수에 대한 이야기는 개발자로서도 굉장히 기대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지도 모르겠네요. 아케미는 근육과 함께 또 색상이나 인상에서도 여러모로 강력한 부분이 정말 많은 캐릭터입니다. 근육질의 여성 캐릭터는 매니아 분류의 카테고리에 속해 있죠. 아마 웬만한 매니아 수의 카테고리들은 대중적으로 좀 수용할 수 있는 마일드한 수준부터 뭐 매니아들을 위한 하드코어까지 뭐 단계별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케미 정도면은 그래도 마일드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만 생각보다 스튜디오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꽤 있었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감탄했습니다. 이게 수용 가능하다는 분이 좀 많았다고요? 네, 뭐 의외로 뭐 매력 있다, 뭐 혹은 뭐 이쪽도 하나 배워간다 같은 그런 말. 네, 저는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신다면 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3D는 어떻게 작업하셨을까요? 토모에의 지퍼 복장은 입사 후 처음으로 맡은 스킨 작업이었는데요. 시안에서 좀 보시는 것처럼 토모에가 좀 많이 성숙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초기 디자인에서는 연령대가 높은 시안이 많았어요. 그런데 체리노맘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인지 시나리오 팀에서 좀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두머리 시안이 선택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귀여운 인상이나 헤어스타일을 선택했음에도 좀 감출 수 없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음의 크기가 있죠. 예, 그것이 좀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원본 일러스트의 두꺼운 옷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사이즈감을 좀 많이 추측하면서 그렸던 것 같네요. 네, 역시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 흘러나오는 힘을 숨기지 못하는 자연스러움이 토모에 같이 뭐 성숙한 학생들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모의 메모리얼 로비 작업 당시에도 굴림님께서 옷의 묘사나 색상들을 고민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메모리얼 로비 작업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비에서도 스탠딩 일러스트 때와 같이 의식하던 그 마음의 사이즈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어요. 더위를 좀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들러붙은 천이라던가 천에서 이제 살짝 비치는 피부톤이라던가 목과 얼굴에 들러붙은 머리카락 등으로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좀 파란 색감으로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는 느낌까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이제 형창님께 제가 작업하실 때 사람들이 뇌가 녹아내릴 법한 움직임을 부탁드렸더니 이제 그렇게 정말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이제 작업을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준비 중에 굴리님께서 갑자기 제자리로 뒤로 찾아오셔가지고 다짜고짜 이제 바로 토모에를 내가 녹아버릴 듯한 움직임으로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하신 게 기억에 나고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노비 일러스트에 이제 토모에가 너무 느낌 있게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그 되려 연출 작업을 하면서 그 느낌을 해치지 않을까 되게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였고요. 또 나중에 그 메모리얼 로비가 공개되고 난 후에 SNS에서 이제 배속 영상이 좀 화제가 되었더라고요. 덕분에 이제 다른 의미로도 이제 내가 녹아버리게끔 작업이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8배속 시리즈 참 여러 개 있는데 그건 볼 때마다 항상 그 파급력이 강한 것 같아요. 그 통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나. 자, 레이저의 로비 일러스트도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련을 하고 있는 과감한 레이저의 모습입니다. 하늘이 약간 보라색이 섞인 새벽의 느낌을 잘 표현해서 시원한 느낌이 잘 전달되는 것 같고요. 역시나 좀 탄탄하고 균형 잡힌 몸매와 함께 허벅지하고 짧은 치마를 강조하기 위한 구도가 옛날에 많았던 무술계 소녀의 향수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네, 레이조의 일러스트 이제 시안을 받아봤을 때 이제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연출하면 어떨까 하고 제가 먼저 연출 시안부터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덕분에 이제 원화 담당자 분께서 알맞게 이제 파츠를 추가해 주셨고
더 예쁘고 절도 있는 이제 수련하는 레이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애니 담당자 분께서 이제 수련을 하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제 표현하기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다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수련을 하고 있는 이제 건전한 자세지만 의도치 않게 그 다른 부분이 보일까봐 엄청 조심하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 네. 정말 이번 레이저의 일러스트 안전 영역이 좁았습니다. 요 어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노력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네. 어떤 소식인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지갑을 거덜내는 것보다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하. 특별한, 그리고 참여하시면 뜻깊음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아무래도 블루아카이브 하면 이제 또 밝고 건강한 게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헌혈입니다. 네? 혼혈이요? 헌혈!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하는 공익 캠페인이고요. 게임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Saving Lives Together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이번 또 블루아카이브를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번 캠페인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와, 아니 이거 제가 아는 지식 한도 안에선 대한민국 게임에선 최초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장표를 보고 생방송에서 한번 네? 해버려? 이 뽑아버려? 저것도 샘플을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근데 전화를 해봤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헌혈차를 또 와서 세팅을 해야 되고, 또 의료진이 있는 상태에서 방송 좀 법규라던가 여러 가지 네. 이제 지켜야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생방송에서 실시간으로 키보토스 전생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었는데 아니, 하긴 근데 다 준비가 돼도 셀이나 섭외가 어려웠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약간 어지러워. 세리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면 좋겠습니다. 네, 대책위원회 3장은 부서 막론하고 규모가 큰 작업들이 너무 많았어서 다들 기억에 남는 것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난 회차에서 코코산도님이 슬쩍 언급해 주신 것처럼 시나리오 커딘 이미지부터 수량이 꽤 많았습니다. 이 이미지는 시나리오 커딘의 수량과 진행 현황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한 일종의 현황판인데요. 아직도 초기 계획 짤 때의 기억이 생생하네요. 당신이 필요한 것만 보여줘도 40장이고 연출을 고려해서 장면당 컷수를 추가하면 60장이 넘어가는데 우리 어떡할래?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커딘에 참여한 담당자분들은 그간 커딘에 참여하지 않았던 인원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는 우리도 할 수 있다, 최대한 많이 하자 쪽으로 의욕이 모였습니다만, 중간에 필요한 장면들이 더 추가되면서 최종적으로는 90여 장 가까이 스펙이 커지는 바람에 나중에는 첫 회의 때 그래도 좀 절충안을 선택했으면 좀 덜 힘들었을까 같은 얘기를 하면서 다들 울면서 그랬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은 제가 입사했을 무렵에 레퍼런스 보드에 이제 첫 번째 장면이 그려지고 있었는데요. 시나리오 커딘 마지막 작업이 끝났을 때 지난 시간 보니까 10개월 너무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이벤트 업데이트랑 병행해 가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더 먼 길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특히 시로코 1학년을 작업해 주신 굴님이 이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학년 시로코와 비슷하다면은 그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린 외형으로 그렸는데, 막상 작업을 진행하니까 심하게 어려 보여서 등신대를 살짝 키우는 이제 피드백을 받았었죠. 최종장에서 등장한 야생 시로코가 좀 많이 어린 외형이라 그 사이에 이제 타협점을 찾는데 의견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학년 호시노와 신장이 비슷했을 것으로 의견이 모여서 지금과 같은 외형으로 픽스가 됐는데, 시로코에서 시로코 테러까지의 성장을 생각하면 1학년 시로코에서 2학년까지의 모습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 시나리오 전개상 보여드릴 수 없었지만 여기 복장에 있어서는 블레이저가 아닌 코트 시안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좀 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두 캐릭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시노의 테러화는 온전한 형태가 아닌 폭주하여 힘에 삼켜진 설정인데요. 폭주하여 오러를 내뿜고 있는 것처럼 외형도 뭔가 만들어지다만 크리처 같은 느낌으로 가야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외형은 다른 세계선에 있는 테러 호시노의 모습이 입혀졌다는 컨셉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안을 같이 살펴보시면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네요. 다른 세계선에서 반전된 상황의 호시노는 뭐 특별히 내부에서 설정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인 상상을 많이 했고요. 마지막까지 고민한 안중에서는 실험체가 돼서 세뇌라도 당한 듯이 뭐 가라앉은 컨셉도 있었습니다만, 다른 세계의 호시노라면 붙잡히기보다는 오히려 부정하고 파괴하고 다녔을 거라는 생각에 반사회적인 악의 조직 같은 복장의 디자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테러 시로코 외에 두 번째로 등장한 테러화 외형이었기 때문에 확장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이질감 없도록 규칙성에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